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연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연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 이제 안 된다, 비대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가고, 그리고 또 다른 비대위를 출범하자, 이렇게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까? 네, 그렇게 난 걸로 네.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니,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오늘 헤드라인 잡히겠습니다. 이연주 어이없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요, 법원의 그 법원 결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죠.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 판사를 막 그냥 정면으로 비판하고 비난했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주호영 위원장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신중하신 분인데. 네, 그리고 판사 출신이시고 또 이번에 어쨌든 이 판결을 하신 분이, 결정을 하신 분이 사실은 뭐 우리 법 연구회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거를 트집을 잡을 만한 것도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당이 뭐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당이 어쨌든 집권 여당이라서 속으로 불만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겉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법원에 대고 이렇게 판결 결정을 이렇게 항의하는, 공식적으로 판결에 불복하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국민들 볼 때. 존중해야 되는데 사법부를. 우선 이 사안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긴 5시간 의총을 하고 대변인들이 발표할 때 이 사태의 원인이 이준석 대표의 무슨 의혹과 뭐 그에 따른 증거 조작 때문에 생겼다, 이걸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 국민의힘의 시각으로.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 지선에 승리한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준석 당대표를 무리하게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대부분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무리한 당대표 쫓아내기, 그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다 보니 계속해서 무리수가 나오고 꼬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인 당대표면 그게 뭐 이런 혈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천권을 쥔 당대표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죠. 네, 그런데 공천권을 줬다 하더라도. 이게 이럴 경우 국민들은 생각하죠. 왜 그렇게 무리를 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정서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정서. 합리성이 아니라 정서. 감정. 그럼 그게 누구의 정서냐, 누구의 감정이냐.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윤핵관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얘기해왔고 사람들이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윤심이 아닌가. 이게 점차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집 속에서 칼집에서 칼을 빼다 보니까 이 칼을 꺼내서 그냥 넣을 수 없는 정말 어정쩡한 상태여서 저는 계속 칼을 휘두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그리고 국힘은 추석 전에 비대위를 꾸린다. 이 얘기에 대해서 중지 모은 결론은 존중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옹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대위를 다시 꾸린다는 거잖아요.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가면서 비대위를 다시 꾸리겠다. 우선은 뭐 이 권성동 직무대행을 가더라도 권성동 직무대행을 사퇴하고 원내대표 다시 뽑아서 그분이 직무대행하는 게 맞죠. 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대다수가 권성동 직무대행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민심과 당심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를 다시 꾸린다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비대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당원 당규를 바꿔서 개정해서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그 비대위 출범의 요건 중에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여기에 법원이 지금까지의 그 사퇴 쇼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과반의 사퇴가 있으면 기능 상실로 본다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사후적으로 당원 당규를 부합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러한 당원 당규 개정을 전국위원회에서 과연 할 수 있냐. 전국위는 당원 당규에 해석만 있지, 해석 권한만 있지, 개정을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견해들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는 그것보다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법원이 사실은요 이게 법을 막 해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정당 내부에서도 작동되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위헌정당 심판 제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이 돼야죠. 정당도. 근데 그 정신에 비춰서 볼 때 다수 당원들 대부분이 참여해서 어쨌든 당원들이 전 당원이 참여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일부 의원이 중심이 된 또는 당원이 중심이 된 전국위원회에서 사실상 해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고 저렇고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민주성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원리에 따르면 이렇게 과반의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언제든지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떨어뜨릴 수 있게끔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 이게 개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네.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위헌적인 또 당원이 어떤 정당 민주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의 운영으로 해석이 되어서 다시 또 이것은 아마 법원에서 문제가 될 거다. 전 대표 오늘 가처분 신청 또 냈어요. 그럼 네. 국민의힘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누군가는 중단해야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이 이것을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든가 지켜보든가 뭐 수사 결과가 나오면 되잖아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비대위 안 돼? 그럼 다른 비대위. 이거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그런 그 놀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지금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갈등이면 저는 이게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게 윤심에 하려고 하다 보니 법리나 민심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문제의 복잡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 과정에서 나온 논리 중에 법률지원단 쪽에서 나온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됐는데 직무정지되기 이전에 행사한 인사권은 유효하다. 그래서 비대위원들은 그냥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논리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논리 자체가 법원이 이 비상체제가 아니고 그래서 비대위원회가 사실은 객관적인 타당성도 없고 법리적인 타당성도 없다고 내용상으로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 판결 불복이고 이후에 계속 이게 뭐랄까 계속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과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로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법률 지원단 말대로 그것은 이제 문구에 대한 세부적인 그것에 불과하지 어차피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하면 당대표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다라는 당헌 당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개정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위헌 정당돼요. 제가 이번에 읽은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원을 바꿀 때는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문제 지금 그 문제 전당대회까지 갈 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지금 있고요.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당원 개정을 했잖아요. 전국위에서. 그런데 당원 개정은 전국위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를 열어서 의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무효다.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 막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막 얘기하면 아마 듣는 분들이 굉장히 짜증 나실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민생하고 제가 아까 경제하고 말씀드린 무슨 것처럼 상관이냐고요. 그냥 딱 국민하고. 단순화해서 모든 이것을 쭉 종합해서 봤을 때 아마 법은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쭉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결론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기본 질서에 이 정당의 운영이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느냐를 가지고 볼 거예요. 그러면 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것 말고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뽑아놓고 지금 와서 다른 어떤 이유에서 싫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 징계 문제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 가지고 어떻게 하고 한다는데 이후에 사실은 앞에 6개월 징계 받은 것도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말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징계를 또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그러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이미 정치적 타격은 받았고. 네, 이미 많이 받았지만 받았고. 상관 안 하는 사람들 같아요. 네, 그리고 정치적 타격 이게 늘 이럴 때 제가 내부에 있어 보면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그러니까 기호지세다 지금. 타격받을 거 다 받고 지금 그만두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우세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추진하려고 할 것 같고요. 추진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총에서 결의된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것도 정말 이상했어요. 윤리위가 의미가 있는 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고 그 상대적으로 당과 자율성을 가져서 의미가 있는데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는 건 이런 절차는 또 뭔지 그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사실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껄핏하면 검찰로 고발하고 또 이게 사법적 판단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 내부 정치까지 사법화되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당원 80조 논란이 된 게 그거잖아요. 검사의 기소만으로 당직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이게 계속가면 결국은 전부 다 검찰로 가고 재판으로 가면 네. 정치 실종 더 심할 것 근데 그 같습니다.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이번에 절대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 운영되어서야 하는 조직은요.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뽑았던 그 모수보다 훨씬 작은 모수로 끌어내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그 그냥 상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헌법의 원칙이고요. 근데 이것을 이런저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갔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겨우 아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렸는데 뭐 소환 말고는 끌어내려면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그거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수사 결과 보고 사실 수사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왜 수사 빨리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윤심 말씀하시는데 윤 대통령을 우리 당의 당원들이 사실 외부인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우리의 대통령 후보로 뽑아서 선출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뭘까? 그런 정신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에 보면 보수정당이 친이 친박 싸움 그다음에 뭐 탄핵 이렇게 해갖고 막 사분오열돼 있었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어 있는 내부인 가지고는 대통령 뽑아가지고 통합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분을 통해서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서 이러한 내부 갈등 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빚을 지지 않고 내부 어떤 특정 세력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는 분을 딱 뽑아야 전체 어떤 큰 어떤 전선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후보로 뛸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래서 좀 그것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통합 그리고 이제 당내 통합 더 나아가서는 국민 통합.
네. 근데요. 좀 들어가야 지금 된다.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통합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5031님께서 당내에서 법치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른 것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존중한다. 당의 수기 요약하면 당의 수기의 결과 결정한 걸 존중한다. 이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체리 따봉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합리적인 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럴 때 보통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 문제의 원인이 체리 따봉 텔레그램 메시지 폭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공한 권성동 대표가 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뽑고,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사퇴를 수습하는 일반적이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택하지 않았을까? 그게 계속 제가 감정, 정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네. 끊어야 됩니다. 이 고리를. 그래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죠. 서병수 의원께서 이제 2번 잘못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서 해결책이 나와서 이제 그 잘못된 길의 고리를 끊을 수 있으면 시정 가능하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최면에 걸린 것처럼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딱 제동이 걸렸는데도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제발 이렇게 이 의원들이 사실은 우리 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꼭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새 비대위 반대한다. 권성동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디로 갈지 지켜보시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잘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한숨이 깊어집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제자리가 거긴지 얘기합니다. 7294님께서는 그런데 국민의힘보다 민주주의 없는 당원 당규 80조 이거 불공정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네, 자,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이 새 당대표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역대 최고 득표율 77.77%인데 이 숫자가 되게 묘하죠. 네. 그래서 기분 좋은 숫자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이 77.7%가 나온 거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권리당원에선 78%. 그리고 전국 대의원에선 72%.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의원들 일부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도 70% 이상이면 거의 다 그렇죠. 지지했다고 봐야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82%. 네.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86%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가 거의 평균 내면 84% 정도였다는 건데,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계속 이게 민심과 당심이 동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뺀 중도를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다수 국민들도 민주당에 이번엔 이재명한테 한번 맡겨봐. 잘하나 못하나 봐. 이런 심리였다고 생각하고, 네. 좀 민주당이 답답하지 않게 똘똘 뭉쳐서 유능한 민생 정당 그리고 선명한 야당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몰아준 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민생 실패가 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 때도 그랬지만 적대적 공생관계, 반사적 이익관계 이런 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이렇게 경쟁하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 이익을 톡톡히 보고 계시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 또 대안이 부재한 탓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압도적으로 됐는데, 이제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보면 점점 정치가 뭔가 1인 정당화 되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투표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이렇게 갔을 때 이제 그러면 이 선출된 1인이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1인이 이제 독선과 이런 어떤 그런 정치를 하게 될 때는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께서 통합 내지는 당내 통합까지도 원활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버리면 저희로서는 뭐 박수를 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사실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분도 역시 이렇게 막 독선적인 이런 어떤 1인 정당의 폐해를 다 보여준다면 이것은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의 어떤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겠죠. 근데 그 1인 정당이라는 표현은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인 정당이 개념도 모호하지만 흔히 1인 정당은 과거 총재 정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원과 지지자가 직접 투표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1인 정당이라는 표현 정확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대통령도 국민이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1인 국가입니까? 그럼 그 표현은 아니라, 저는 맞지 않다고 아니라 보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제 얘기는 저기요 쏠림 현상이 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 쏠림이 왜 나타났는지 네. 아니요. 쏠림이 왜 나타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저는 그 뭐 강성 팬덤, 악성 팬덤 이 얘기할 때 되게 불쾌한데 저도 그 팬덤의 하나일 수 쏠림 있는데 현상 자체를 잠깐만요. 제가 비판하는 제가 게 아니라 얘기하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잠시만요. 거죠. 두 분 위험성이 제가 있다. 할게요. 위험성이 있다는 알겠어요. 거예요. 네.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아니 수 근데 있어요. 1인 정당이라는 표현은 틀렸어요. 알았어요. 네. 아니, 틀렸다고 하고 그렇게 틀렸다고 표현할 수 한번 있는 거지. 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네, 되죠. 그걸 너무 넘겨짚어서 그렇게 하실 아니, 필요 알겠어요. 없습니다. 두 네. 분의 날카로운 잘하시면 토론, 되죠. 네, 날카로운 분석과 합리적인 분석 다 좋습니다. 케미도 좋습니다. 자, 이제 최민희 안 끝났어요. 아직. 네, 제가 얘기하다가 자, 예, 그런데 쏠림 현상으로 정리하고 그거 넘어가자고. 네, 네, 네. 이 쏠림 현상의 원인이 네. 근거와 이유가 있고 그 근거가 타당할 때 그럴 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뽑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조건 이재명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지금 똑똑하신데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답답하고 세계는 위기인데 뭔가 집권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민주당에 또 이렇게 보면 이재명 의원 말고 다른 괜찮은 당대표가 있으면 밀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한번 야당 대표지만 DJ가 했듯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좀 국민 좀 챙겨봐. 저는 이런 심리의 결집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오늘 보면 정성호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우리 당직 맞지 않겠다. 예, 탕평과 통합으로 가라.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면 되죠. 근데 네. 탕평과 통합이 길을 잃으면 그것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민주당은 확인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고심도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운이 좋은 부분은 뭐냐. 주변에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뭐 김병기 의원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정성호 의원은 굉장히 평이 좋죠. 평판이 좋은 분이죠.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화를 추구를 하고 네.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들이 네. 측근으로 있는 것은 상당히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측근으로 권성동, 장기원 의원이 있습니다. 말씀 좀. 네. 왜 이렇게 들립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어쨌든 하여튼 운이 좋은 건 운이 좋은 거죠. 예. 뭐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산도 많아요. 그동안 또 보였던 면면을 보면 어떨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가다가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막 조롱도 막 하고 막 키득키득 하시고 또 이렇게 남을 무시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도 보여오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저 사람의 진 면목이 뭘까? 믿을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한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와 여러 가지 정치 방식 이런 리더십을 세워 나가느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 과제죠. 뭐 사실 네. 잘 못하시면 대통령이고 뭐고 그냥
대표 자체가 실패를 하시는 거니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된 건 그만큼 부담도 커진다는 거죠. 잘하라고 뽑아주는 이제 거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힘을 그리고 가졌으니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장을 했는데 공무원들과 일하는 것과 국회의원들과 당원과 지지자와 일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위기,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이고.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비명 친명 간의 갈등이 민주당 내에 좀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예, 그 갈등이 없으면 정당이 당연히 종립하지 있죠. 않죠. 그게 없으면 예, 그거는 아니면 그건 독재예요. 인간 네. 사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친명 비명 갈등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반명의 스탠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지자들 중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의미 있는 첫 행선, 첫 그 일정이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을 제일 과제로 당내 과제로 하겠다는 메시지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통합적 메시지가 뭐 당직 인선 과정이나 등등 과정에서 통합과 동시에 또 한 얘기가 있어요. 능력 보겠다. 유능함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지명하고 그리고 당직 인선하는 거를 보면 이제 이 통합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강대현님께서 미디어에서 자꾸 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으시나 본데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현주 의원님, 경찰에서 이 관련해서 소환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아마 9월 안에 결론 내려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소시효가 9월이면 만료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제 이거 틀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 왜 이렇게 경찰 수사가 미뤄지는 그래서 건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거죠. 그 성 관련 의혹이 그게 본질이면 빨리 수사 결과부터 나와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이 난리가 나고 있냐면 아직 아무런 수사 결과도 나온 적이 없고 사실은 징계조차도 성 관련 의혹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비대위도 그렇고 어떠한 당내 절차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진행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꼬이는 거예요. 예. 성 관련 의혹이 수사 결과로 빨리 나오고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뭐 어떤 조치든 해나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그것은 당연히 중징계도 가고 본인도 무슨 다른 뭐 당무 복귀라든가 혹은 비대위 안 된다라 이런 다툼의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네. 만약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면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거기에 딱 부러지는 증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복잡했을까? 이게 빨리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난리법석이 나는데도 수사 결과 안 나오는 걸 보면 이거 왜 이러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 빨리 수사 결과 안 나오면 정말 곤란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근데 뭐 정권 출범 1년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110일이 넘었는데 계속 이준석 전 대표 주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의 태도에 따라 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최민희, 이현주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